유언장 1장 억만장자의 마지막 연극. 이야기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워싱턴 D.C.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돼. 이곳은 트로이 펠런의 왕국이야.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이지만 성격은 괴팍하고 인간을 혐오하며 특히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자식들을 벌레처럼 여겼지. 그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한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3명의 전처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7명의 자식들은 그의 침대맡에 모여 독수리처럼 유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펠런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극적인 농담을 선사하기로 해. 그는 먼저 서로 다른 학파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3명을 차례로 불러들여 자신이 완벽하게 제정신 오브 사운드 마인드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내. 이것은 훗날 있을지 모를 유언장 무효 소송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지. 그리고 마침내 탐욕스러운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새로운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해. 내용은 단 한 줄. 나의 전 재산 110억 달러를 나의 딸 레이첼 레인에게 상속한다. 레이첼 레인은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젊은 시절 그가 잠시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어. 서명을 마친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란듯이 창밖으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해. 이로써 그의 유언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은 자의 강력한 마지막 의지가 되었지. 2장 페인 변호사의 마지막 임무. 이 골치 아픈 유언장의 집행은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 오라일리 앤드 쇼에 맡겨져. 그리고 이 로펌의 창립 파트너 중 한 명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네이트 오라일리야. 그는 한때 법정을 주름잡던 최고의 소송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알코올과 마약 중독, 4번의 재활 실패, 2번의 이혼, 그리고 국세청과 전처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 페인이었지. 그의 파트너들은 그를 내쫓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 바로 그때 그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는 임무가 주어져. 유일한 상속녀인 레이첼 레인을 찾아내라는 것. 문제는 그녀가 브라질의 광활한 습지대이자 미지의 땅인 판타나우 정글 깊숙한 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선교사라는 점이었어. 모두가 기피하는 이 임무는 사실상 네이트를 추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네이트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 3. 지옥의 문턱에서 브라질에 도착한 네이트의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어. 작은 보트 한 척의 의지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여정은 곧 생존을 위한 사투로 변해. 살인적인 더위와 모기떼, 제규어와 아나콘다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면의 적이었지. 그가 숨겨왔던 알코올과 마약이 떨어지자 끔찍한 금단 현상이 시작된 거야. 그는 정글 한복판에서 홀로 경련을 일으키고 헛것을 보며 고통에 몸부림쳐 비참했던 과거의 기억들 마이너스 법정에서의 오만함, 가족에게 저지른 배신, 탐욕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 마이너스의 환각이 되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지. 그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나. 이 과정에서 그의 몸과 마음을 덮고 있던 문명의 껍데기, 즉 변호사로서의 자존심과 오만함, 세속적인 욕망이 모두 벗겨져 나가. 그는 오직 살아남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만 남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 되었지. 4. 문명 세계의 탐욕, 그리고 정글 속의 성녀. 네이트가 정글에서 육체적, 영적 사투를 벌이는 동안 워싱턴의 법정에서는 펠런의 자식들이 벌이는 추악한 탐욕의 서커스가 펼쳐져. 그들은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온갖 더러운 수단을 동원해 레이첼이 아버지를 유혹한 사기꾼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브라질 현지인을 매수해 그녀에 대한 거짓 증언을 만들려 하는 등 문명인의 탈을 쓴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한편 거의 시체가 되다시피 한 네이트는 마침내 원주민 안내인의 도움으로 이피카 부족이 사는 작은 마을에 도착해.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레이첼 레인을 만나. 그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성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어. 그녀는 의사이자 스승으로 부족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가르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있었지. 그녀는 110억 달러라는 돈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아 오히려 금단 현상과 영양실조로 망가진 네이트를 정성껏 돌봐주지. 네이트는 그녀의 삶을 통해 평생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진정한 믿음의 힘을 목격해. 그는 레이첼이 건네준 낡은 성경을 읽기 시작해. 처음에는 지루함과 절박함 때문이었지만 곧 그 속의 이야기들이 자신의 고통과 회복의 과정과 겹쳐지면서 깊은 위안과 깨달음을 얻게 돼. 그는 정글 한복판에서 마침내 신을 만나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체험을 하게 된 거야. 귀한 그리고 진정한 유언. 네이트가 떠나기 전 레이첼은 자신이 댕기열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해. 그녀는 상속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자신의 마지막 뜻이 담긴 편지를 네이트에게 건네며 그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문명 세계로 돌아온 네이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 알코올과 약물에 대한 갈망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눈은 깊고 평온한 지혜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자신을 기다리던 법정 싸움에 뛰어들어. 하지만 예전처럼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레이첼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는 법정에서 레이첼이 상속을 거부했음을 밝히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공개해. 그가 떠난 직후 레이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레이첼의 유언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 110억 달러의 유산으로 거대한 자선 신탁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첫 번째 임무는 외부 세계로부터 이피카 부족을 보호하는 것이며 나머지 돈은 전 세계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것. 결국 펠런의 탐욕스러운 자식들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해. 그리고 이 거대한 자선기금의 유일한 집행자이자 관리자로 지명된 사람은 바로 네이트 오라일리였어. 폐인, 알코올 중독자 모두가 외면했던 한 남자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 사업가가 된 거야. 그는 자신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더 이상 그런 것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는 레이첼의 고귀한 유언을 세상에 실현시키는 소명을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판타나우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나. 그는 모든 것을 잃는 여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거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존 그리샴은 유언장을 통해 현대 문명의 끝없는 탐욕과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어. 소설은 추악한 법정 싸움과 순수한 영혼의 여정을 극적으로 교차시키며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 그리고 헌신에 있음을 보여줘.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는 지옥 같은 여정 끝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소설이야.